다음은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 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범 기획팀장입니다. 정다희 예산팀장입니다. 장대원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지수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김경훈 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홍현주 기획예산팀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40억 6,764만 5천 원이 증액된 1조 1,140억 6,697만 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안 설명 시 지방세와 세액 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외에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 재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징수과 세입 부분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세 11억이 증액된 2,161억 3,734만 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전 알림이 설치 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2억이 증액된 1,09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22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성예산 대비 33억 8,633만 7천 원이 증액된 3,759억 4,7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6억 2,372만 천 원이 증액된 2,745억 2,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전문가 운영 등 61개 사업으로 예산서 22쪽부터 26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6,261만 6천 원이 증액된 1,014억 2,3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지역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 등 80개 사업으로 예산서 26쪽부터 32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입니다.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86억 9,060만 2천 원이 증액된 1,050억 4,2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2억 2,318만 9천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4억 6,7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편성된 세입 예산은 각각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 1쪽, 설명서 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375억 3,27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6,736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시정시체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유지 활용 방안 도출 용역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유찰됨에 따라 사업을 중단, 재검토하기로 하여 미집행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설명서는 5쪽입니다. 주부 모니터단 운영비, 우수 시민 제한자 시상금 및 공무원 우수 제한자 시상금, 미사용 예정액 총 272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설명서 8쪽입니다.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예산 절감 성과 우수 주민 시상금 불용액 100만 원, 공무원 직무 발명 및 생활 SOC 사업 발굴 포상금 미집행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쪽 하단 설명서 10쪽 미래 전략 과제 발굴입니다. 안성시 미래 전략과 지역 교육을 연계한 전략 과제 발굴을 위하여 교육발전 포럼 및 교육발전 계획 수립 사업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설명서 12쪽 공도시민청 건립 사업입니다. 계약업체와 타절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여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45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지원 설명서 14쪽입니다. 안성시 지속가능 발전 추진 계획 수립 용역 준공에 따라 집행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 하단 설명서 16쪽입니다. 민간 전문가 운영입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총괄계획과 운영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1,12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차의 국비 60%는 2회 추경에 편성 완료하였으며 2차 국비 40%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 설명서 18쪽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서안성 체육센터 위탁 사업비 7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 서안성 체육센터 위탁 대행으로 12월까지 5개월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쪽 설명서 20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년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집행 완료에 따른 이자액 15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민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증액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주민화합 업무 추진비와 국내 여비,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통 부분에 해당 부분은 각각의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 공통사항을 제외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읍면 소관 1쪽 설명서는 43쪽 기본 경비입니다.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은 문서 세단기를 교체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양면 소관 1쪽 설명서 47쪽 청사관리입니다. 역시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979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소관 1쪽 하단 설명서 59쪽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냉난방비 필터 청소비 200만 원, 청사 LED 전광판 수리비 126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중면 소관 1쪽 하단 설명서 일중면 종합복지회관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누수 보수 공사비 1,450만 원, 탈의실 캐비넷 등 일중 목욕탕 집기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총 6,4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경제 사업 발굴로 추진하는 2024년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 후속 실행 지원 협약에 따라 일중 목욕탕을 개선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여가 증진과 안전한 목욕 문화를 확산하면서 지역 주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어서 죽산면 소관 1쪽 설명서 83쪽 청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CCTV 추가 설치로 인한 무인 경비 용역비 2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장 및 방수공사로 부식된 시멘트 외벽 보강을 위해 1,374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이동 소관 1쪽 설명서 99쪽 청사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소방시설공사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화기 충합불량, 유도 등 기구불량 등 소방시설 점검 결과를 보완하여 청사 안전을 확보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고장난 냉장고를 교체하기 위해 냉장고 구입비 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 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제가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도 시민청 체불금 발생 지금 해결됐습니까? 그거는 아직 해결은 안 됐고요. 일단은 저희하고는 지금 현재 그 기성금이 일부 나가 있는 상태고 더 이상은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타절 진행 중입니다. 꼭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동 예산을 보면요. 불편해소 지역 개발에서 3천만 원씩. 죄송합니다. 3억씩 내려갔네요. 네. 각 면 단위로 3억씩 내려갔거든요.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개발 이런 회계 항목으로다 예산액이 3억씩 내려갔는데요. 지금 저희 예산 말씀하시는 아까 말씀 읍면동 예산에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일괄적으로 3억 다 예산이 내려갔거든요. 네.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도민세를 지원할 때 그 지자체 인구수를 이제 감안해서 그렇게 이제 비례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인구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괄적으로 이게 이제 예전부터 아마 이렇게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면별로 특색도 다양하고 인구수도 다양하고 또 개발에 대한 수요도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예산도 앞으로는 일률적 규칙적이 아닌 다양성 있게 불규칙적으로 하더라도 유동적일 때는 혹시나 좋지 않을까 효과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건이나 특성에 맞게 그렇죠.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배분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많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네. 면별로 이거에 대해서 또 불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이것도 좀 불규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중면 종합복지센터 관련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사회적 경제원에서 이제 이노션을 대해서 4억 정도 네. 지원한 거네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건물 연한이 이제 20년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30년 넘어가서 보이는데요. 안에 수리를 물론 이제 우리 시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데 앞으로 이 복지회관을 재건축할 이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이 공공건축물을 지금 많이 이제 건축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알아보니까 각 면에 건물 연한이 거의 30년 다 넘었더라고요. 양성면이 이제 최근에 이제 건물 연이 좀 30년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재건축됐으니까 이 일중면에 복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그 옆에 있는 농민회관의 배드민턴, 네. 좀 더 나가서는 건강날에 가서 예전에 그렇게 목욕도 하고, 근데 실제로 인근에 있는 어떤 복지를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부재하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지자체장님이 일단 이제 원래 재건축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요즘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고요. 미래전략 과제 발굴인데요. 이 지금 교육발전 포럼 개최하고 교육발전 계획 수립하는 연구 영역을 들어가시는데요. 이게 혹시 이게 반도체 산단 내에도 지금 인력 양성센터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관련돼 있는 교육에 관련된 것을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가요?
그 반도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전반적인 큰 비전을 이제 제시하고 안성시 교육 정책의 어떤 비전이나 방향을 좀 정립하는 준비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뭐 그런 이제 세부적인 분야별로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도 담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떤 특정한 분야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방향이나 비전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뭐 그 교육청도 그렇고 일선의 그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 교육의 수혜자가 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같이 그렇게 협의를 하거나 그런 과정들을 거칠 겁니다. 그럼 이 연구 용역을 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성시만의 어떤 그 교육 정책 방향 비전들을 저희가 2단계에서 이제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어떤 기본 계획들을 또 그다음에 추진하고 이 계획들을 안성의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의 전체적인 그 계획에 담을 겁니다. 네.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안성에 있는 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혁신 교육을 했었던 학교들이 있지만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도 좀 지적을 해주셨고 네.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수업 활동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뭐 안성에서 평택으로 이사를 갔지만 평택에서 안성까지 계속 아이를 그 등하교를 시키고 있다. 졸업할 때까지는 이 교육을 유지할 거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교육이 무엇보다도 어머님들의 거주를 옮기더라도 학교를 위해서 또 이사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교육발전 특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필요성하고 지금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안성시는 어차피 수도권 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 특구 사업은 할 수가 없을 텐데 네.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두시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어떤 구체적인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가 안성시가 어떻게 지금 교육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비전이나 큰 방향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그 기본 계획들도 나올 것이고 그 어떤 전략적인 것들도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네.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부서별로 다 각각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지금 그 질문을 그때 시정 질문을 했을 때 3개를 했는데도 사실은 부서가 한 4-5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연구 용역을 하면서 부서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조직 정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할 그런 수가 내용도 있을까요? 담길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면은요. 18페이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인데요. 지금 서안성 체육센터 위탁해서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7억 9천인데요. 네. 지금 직원이 혹시 몇 명이 더 들어와서 총 인원이 얼만큼이 됐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세부적인 내용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김경원입니다. 저희 최초 그 71명이 이제 인수 승계 인원에 포함됐었고요. 지금 그 중에 이제 3분이 이제 승계가 안 된 상태고, 그분들은 이제 승계를 포기한 상태고, 나머지 저희 직원이 2명이 파견 이제 직원이 팀장 하나, 일반직 하나 이렇게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 현재 70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70명이 2명 팀장님 일반직 포함해서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 팀장 하나, 일반 행정 하나. 네. 그러면 이제 안성시설관리공단은 총 한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지금 계시는 거죠? 지금 파견까지 하면은 71명이고요. 이제 10월 달부터는 파견 인원이 다시 이제 복귀해서 70명이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총 인원수 물어봤는데요. 저희는 그 일반 기능직 3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뭐 40시간 기간제를 포함하면 106명 정도 해가지고 지금 418명 정도. 예.
그럼 이제 한 정도가 500명 근무합니다. 정도 가까이 되는 이제 인원이 된 거네요. 그 뭐 15시간 미만까지 한다고 치면 네네. 한 448명 정도 됩니다. 예. 네. 관리 부서가 좀 과부하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직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이 예상은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관리 부서의 과부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조직 개편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2명의 팀장님하고 일반직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성시설관리공단에서는 비어진 이 현 공백을 어떻게 채우실 예정이신지. 근본 이제 신규 채용으로 2명은 그 공백이 나온 그 자리는 2명이 이제 신규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언제쯤 그게 메워질 예정이에요? 지금 10월 21일 정도가 최종 계획 일정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 이제 7억 9천이 돼 있는 게 이제 70명이라는 서안성 체육센터에 관련돼 있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지금 하는 하반기 거를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분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7월 말까지 그 최초의 스포츠 클럽에서 정산을 받아서 이제 한 부분은 이제 그 정산 자체를 저희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 쪽으로만 5개월을 최초 예산 그 스포츠 클럽 예산에서 5개월을 자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한 거고 그 부분이 이제 5개월분은 15억 2,500만 원 정도가 이제 저희가 5개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 스포츠 클럽에서 25억 잔여 예산 중에 7억 3,500만 원이 체육평생학습과에서 잔여 예산을 저희가 교부받은 걸 받았고요. 지금 전략기획 담당관에는 남은 부족분 7억 9천만 원을 편성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윤 의원님.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와서 여쭙겠는데요. 제가 회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네, 지금 회계 담당자가 총괄하는 사람이 한 명입니다. 예.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 200명, 300명 되는 직원들에다가 예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그 이제 회계 쪽 하나를 좀 보충을 하려고 그 부분을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예산 규모도 적지 않은 그런 공기업인데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큰 가부하가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계속 한 명으로 몇 년을 운영을 하신 건가요? 꽤 많이 많은 연도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도 이제 규모가 점점 그 커지면서 그 회계 쪽하고 계약 쪽하고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좀 생겼고요. 이제 앞으로 그 지금 현재 근무하는 그 인력들하고 규모하고 따지면 그 회계팀이라고 이제 부서를 좀 나눠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내부에서 어쨌든 인력 충원은 가능한 건가요? 예, 지금 그 회계 자격증 있는 직원들이 좀 이제 요번에 충원이 되면은 그쪽으로 좀 배치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저는 이거는 뭐 그 업무 과중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빨리 인력 충원을 전략 담당관하고 얘기하셔서 충원을 시킬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여쭙고 싶은 게 그 서안성 체육센터 이제 운영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했어요. 운영 이용자분들하고 어쨌든 굉장히 시민들 관심이 지대하게 높으시더라고요. 운동을 직접 매일매일 이용하는 공공기관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의욕도 많으시고 할 얘기도 많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건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좀 제도화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조례상에 뭐 예전에 시민운영위원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결을 하거나 이런 기구는 아니라 좀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환성센터만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 전체를 일- 보통은 네. 체육센터를 운영한 국민체육센터였던 소환성체육센터든 거기는 그 창구는 있을 겁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이용객들이 하시는 얘기는 그 기존에는 뭔가를 건의를 해도 실현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그게 계속 그 직원이 바뀌니까 했던 얘기가 사라져버리고 이러는 저기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의결하는 그런 권한은 없더라도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얘기 나누고 건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상에 그런 뭐 시민운영위원회 같은 걸 넣어서 개정을 해볼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의원님하고 따로 한번 이렇게 어떤 취지이신지 또 어떤 형태로 하고 싶으신 건지 따로 한번 이렇게 네네. 네, 어쨌든 주민 의견을 계속 소통하는 창구를 만드는 건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 한 두세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세도 줄어들고 지방세도 지금 아까 얘기 들으니까 올해 작년보다 덜 거칠 거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업을 그래서 뭐 줄이거나 뭐 보조금을 주는 걸 아예 없애버리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지만 그 사업 내에서 예산 자체를 아껴서 줄여가는 그런 방법도 이젠 좀 찾아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원가 분석팀이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그 예산을 좀 아껴 써는 방법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 사업비는 사실상 저희가 사업비를 이렇게 수립을 할 때 그렇게 아주 넉넉한 금액으로 수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또 원가 분석에서도 이미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에 있는 사업 자체를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이냐? 사업비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또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전에 같으면 예산 절감 무조건 절감이 이제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이 절감이 오히려 이제 너무 억지로 이렇게 금액을 줄여서 이렇게 사업비를 수립을 하다 보면 이제 퀄리티에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거나 이제 부실 공사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해서 좀 그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공 건축비는 일반 민간 건축비의 몇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부실이나 이런 쪽으로 그 정도로 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원가 분석팀이 계시는데 여러 분야로 원가 분석을 해서 절감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이제는 강화를 새로운 분야라든가 이런 쪽을 개척을 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의견을 그러니까 좀 한번. 부풀려져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네네.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이제 네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네네. 조금 더 면밀하게 디자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좀 고민을 네. 하셔서 어떤 네. 결과물을 좀 도출해서 집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네. 마음에 제안을 드리고요. 같은 그 연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저희가 공모 사업을 부서별로 이렇게 공모 이제 신청이 하는 기간이 있으면 공모를 따와서 어떤 네. 사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스테이션 100 그것도 국비 혹시 얼마 그 받아서? 내용은 제가 정확히 네. 모르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기도 했었어요. 네. 그 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하루 종일 이용객 한 명을 볼 수가 없다. 저도 그 앞으로 가끔씩 네. 예.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공모 사업을 따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제3 산업단지의 청년 문화센터 건립 네. 공모 60억 따왔잖아요. 그나마 그거는 이제 또 아름다운 거리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인근 주민도 이용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어쨌든 가결을 시켜 주신 건데 이런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이 산재에 있거나 전혀 연계가 안 될 경우에는 이용객이 전혀 없어서 결국 이제 시민들한테 이런 질타를 받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 갤러리도 있잖아요. 거기도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는 전 이제 또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연계를 해서 향후에 계속 운영비랑 관리비가 들어가니 이걸 좀 연계를 해서 충분한 이용객이 있을 경우 그런 수요 조사가 이건 탄탄하다 이런 판단이 쓰면 그때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 대응 투자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를 어디서 하느냐 그럼 맞습니다. 전략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이 모든 걸 저희가 다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공모 사업들도 그 당시에 추진을 할 때는 아마 전망을 이제 물론 정밀하게 못한 뭐 아쉬움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긍정적으로 봤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운영하는 데서 조금 미흡했거나 뭐 홍보가 미흡했거나 그런 이제 이유들도 있겠죠. 당시에는 아마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서 또 그 공모 사업에 당선이 된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추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과정이라든지 전망을 조금 이렇게 잘못했다든지 수요의 어떤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게 필요한가 우리한테 향후로도 앞으로도 이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하고 조금 미래적으로 이렇게 보자. 이제 저희도 그런 분위기고 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가정들은 다 있겠지만 이제 좀 더 중심의 집중과 선택이 굉장히 필요한 네.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뭐 지금 계속 우리 또 사실 호수 관광 사업도 5개 호수별로 다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 관광 사업은 진짜 자본이 많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큰 효과가 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산재에서 가니까 이게 또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고 막 이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략에서 우리 시정의 방향성을 이제 굵직한 방향성을 잡아서 각 부서에서 또 사업을 진행할 때 여기에 맞춰서 하고 그래서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전 뭐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뭐 우리 전략 관련돼서는 좀 싫은 소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이것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공의대 관련돼서 네, 지금 제가 보니까 특별법 발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신 건가요? 저희가 개최를 한 네, 건 아니고 알아요. 이제 아는데 참여를 했었죠. 이게 이제 구조가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구조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결의 촉구한 뭐 네, 공공의대 관련된 걸 하긴 했는데 좀 빛이 바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 특별법 발의하는데 또 우리 안성시 의회는 또 배제가 됐어요. 그게 참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략이 뭐 민간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략기획 담당관실에서라도 핵심적인 사항들은 좀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싶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는데 힘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략기획 담당관실에서도 좀 철저하게. 근데 시장님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가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안성 전체적으로 큰 일을 진행하면 그런 구성원들을 좀 챙기고 그래서 그게 전략 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좀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서안성 체육센터 관련돼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민간 위탁금 관련돼서
이렇게 관련된 저희도 교육은 좀 받지만 민간 위탁금이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위탁금이 전체적으로 나갔는데 민간 위탁금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데 그 다음에 또 예산이 또 증가돼서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우리 그 민간 위탁하는 사업의 경우에 지난해 반환이 된 사유가 중요하겠죠. 어떤 특정 사업을 그 묻혔다든가. 사유가 있으면 네. 이제 계속 반환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다른 민간 위탁금이 그렇게 사용되는 게 그렇게 반납이 있는 게 혹시 그런 사업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제가 당장 즉답을 할 수는 없지만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 한번 좀 그 그러니까 사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서안성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한 34억을 세웠어요. 네. 근데 한 26억밖에 사용을 안 하고 우리가 8억을 반납받은 적도 있고 그 네. 다음엔 또 3억 정도를 좀 삭감을 해서 한 30억 정도 세웠는데 난리가 났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도 사용한 게 한 2억 정도가 사용이 안 돼서 28억 정도가 사용됐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혹시 제가 우리 전략기획 담당관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그 교육 받을 때도 이런 경우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교수님이시더라고. 근데 이런 경우가 다른 시도에 있냐 그랬더니 그런 시도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 예산팀에서는 계속 예산 세워줬거든요. 위탁금을. 이런 경우가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서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에 이렇게 위탁금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난해에 정산 과정에서 무엇 때문에 반납을 했고 그러면은 지난해에 또는 그 22년도에 반환한 그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많은 금액이 세워졌는지 그 갭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그 설명하기 지금은 전에 저는 예.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세울 때 보통 우리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도 위탁금 세우잖아요. 근데 보통 네. 거긴 다 거의 다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용되는 그 상세 내역이 있잖아요. 뭐냐면 세출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 그걸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산 상세 내역 아니면 정밀 내역인가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서안성 체육센터는 그런 게 혹시 제출이 우리 그 전략기획 담당관한테 된 게 있어요 혹시? 저희 쪽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체육 그 평생학습과에서 그러니까 담당을 하고 있었고 아까 그거를 예. 전제로 해서 예산 신청이 되니까 네네. 저는 근데 이게 한 번 정도는 예산부서에서는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체크해 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산부서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그 네. 금액을 합치면 한 33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34억? 이제 예. 그래서 이거 한번 그래서 좀 받아봤어요. 예, 그 저희가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좀 받아봤는데 네. 여기도 이제 그 상세 내역은 없고 일단은 증감 내역을 7억에 관련돼서만 받았고 25억은 아직 정산이 아직 들끝나서 25억은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33억이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서안성 체육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는 서안성 체육센터는 어떻게 됐든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할 텐데 대신에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 다른 부서는 절대 이렇지 않은데 어떻게 여기만 들어가면 이렇게 블랙홀이 되느냐? 그게 참 난감하다.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면 그거 전혀 안 들었거든요. 서안성 체육센터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공공 하여튼 위탁으로 좀 바뀌면서 서안성 체육센터로 지금 이관이 돼 있고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 세우죠. 우리 저 본부장님. 예,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우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집행이 거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을 세우면은 그 집행률이 이제 확실한 건 제가 별도 자료를 드려야 되겠지만 95% 이상은 그래도 나간다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이게 짚고 넘어갔던 게 아니라 이게 안성시 망신이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집행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뭐 의원들 교육 가서 그 교수님들한테 내가 하도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사례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 대답을 하죠. 이런 경우가 있냐 물어보면 이건 좀 너무 특수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게 위탁금을 이렇게 정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속 펑펑 세워주는 시도는 아마 안성시가 전국 유일할 겁니다. 이거는 전략에서 잠깐 좀 그 23년도 네.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제 그 전 것도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게 그 예산을 좀 철저하게 세워달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말씀은 저기 맞는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22년도 예산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94%를 집행하고 6%가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그래서 남았어요. 이번에도 세울 네. 때 7억 9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지난번에 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필요한 5개월 동안 왜 증가가 되는지 분석을 해서 그 분석까지 맞춰서 7억 9천을 요번에 편성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달래는 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다시 받아서 저희도 한번 네. 분석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2억 정도를 남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었냐면 그때도 33억이 그대로 올라왔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3억을 감액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30억으로 난리가 났었던 거죠. 성안성 체육센터 내에서. 근데 2억이 또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프로그램도 못 돌리고 뭐 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2억을 사용 못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33억에서 33억 그냥 줬을 거예요. 아마 의회가 뭐 국민의힘이 아니었다고 하면 또 줬겠죠. 그러면 집행률은 엄청나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너무 과하게 그리고 이게 좀 방만하게 운영된 건 사실인 거라는 거죠.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혹시? 적어도 23년도의 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이 집행 잔액이 주로 이제 그야말로 90%가 넘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라는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중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건비가 그 1억 6천이 그 넘습니다. 전 하여튼 그 올라온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니 우리가 삭감한 예산 말고 그 전 네네. 예산으로 해도 그러면 한 5억이나 6억 정도가 과다 편성됐었다는 거죠. 편성 그래서 자체가. 그 당시에 3억을 잘 삭감하신 겁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상태인 거고 지금 저는 그래서 그 의회가 저는 제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네. 보이시는 인정하- 거죠?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공약사항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공도 시민청 있어요. 네. 이 시민청이 언제 마무리되는 게 맞는 거죠? 공약사항으로 따지면 내년까지죠. 내년까지죠. 네. 근데 지금 내년까지도 공사가 불투명한 거죠. 시작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타절 중이고 또 지금 그 조달청에서 다시 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시민청은. 네. 저도 계속 받고 거기 입주 못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 왜 입주 못하느냐, 입주 좀 제발 좀 하게 해달라. 네. 지금 저한테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사는 언제 시작될지를 몰라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저도 이제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면 정상적으로 타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가 100%다 이겨. 그래더라도 내년까지는 힘든 거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쵸. 네, 그리고 혹시라도 또 그 타절된 이후에 이 업체에서 혹시 뭐 조금이라도 승소하고 뭐 이런다면 더 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좀 답답하다. 공도 시민청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것만 학수고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방법을 좀 전략기획 담당관실에서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오히려 이제 타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공사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 저는 그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혹시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절차적으로는 이제 계약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저희가 전문이 아니라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어떤 그런 회계법이나 계약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낙 또 이 관심들이 집중돼 있는 사업이에요. 네, 공도 시민청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건축물이고요. 네네. 그래서 뭐 요거는 좀 신경을 좀 더 써서 우리 전략기획 담당관실에서도 좀 관심을 좀 최대한 좀 집중해 달라 네, 이런 말씀 저희도 좀. 많이 속상합니다. 예, 사실. 알겠습니다. 예, 박근배 의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여쭤볼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산 네. 팀장님께 직접 이제 전제를 제가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의 기능별에 보면요, 교육 예산이 많이 이제 삭감됐지 않습니까? 65억 정도가 확인하셨죠? 예. 6페이지 보시면 만약에 공공건축이라든가 과다 예산이 투입되는 과다 투입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없다면 그게 전제입니다. 이 교육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을 일방적으로 당했거든요. 유아 초등은 또 증액됐습니다. 소액이지만 저를 포함한 중장년의 교육 기회가 박탈됐다. 이번 예산은 맞았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분들의 그 복지 차원에서는 우리 추경은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과연 예산의 그 편중을 봤을 때 건축물에 관련된 과다 투입된 예산은 뭐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사업이고 또 중단되면 크나큰 손실이 오니까 저희가 마지못해서 해드렸지만 이런 예산의 그 편중을 봤을 때 교육 관련된 더군다나 평생교육, 직업교육 관련된 소외감이 너무 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 전제를 두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 주신 그 교육 예산에서 60억 정도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평생교육관의 시설비가 조금 삭감되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이제 삭감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런 없습니까?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럼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는 네, 전혀 없는 그렇지 거죠? 않습니다. 그럼 예. 건축 관련된 것만 삭감된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질문을 하도 했더니 질문지가. 자,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신 거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세임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 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 담당관 황영주입니다. 박효석 소통협치 담당관이 8월 26일부터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일술 소통팀장입니다. 이대규 미디어 홍보팀장입니다. 김현석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당초 예산은 84억 203만 1,000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743만 8천원을 감액하여 총 83억 9,4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11쪽, 사업 명세서 1쪽부터 2쪽까지 다중매체 홍보입니다. 정부 광고법 제8조에 따른 정부 광고료 및 정부 광고에 소요되는 경비는 통계목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사용돼야 하므로 기존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고 통계목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749만 6천 원을 예산액 변동 사항 없이 통계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14쪽 사업 명세서 2쪽 기본 경비입니다. 국내 여비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반기 관내와 관외 출장 횟수 감소로 4,4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116쪽 사업 명세서 2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3년도 국비 보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3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사업에 따른 이자 발생금 47만 9천 원, 23년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금 48만 3천 원으로 총 96만 2천 원을 증액하여 7,9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예산 증액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것 같고 질의는 뭐 설명은 다 들으셨을 것 같고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 거죠? 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소통협치 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